안녕하세요. 국어에도 정답은 있다. 최고는 최고가 만든다. 유정미 국어학원 원장 장종수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학원을 차리게 되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워낙에 신생 학원이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오픈하기도 전에 벌써 어머니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미 등록자도 많은 상황이고요. 몇몇 어머니들께서는 벌써 곧 대기자가 걸릴 텐데 저희 아이는 가장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다들 걱정하십니다. 이 동네 처음인데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준비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준비 조금 하고 여기 왔겠습니까? 저희가 대치에서 서초에서 다들 강의하던 사람들인데 어떤 뭐 작은 마음 가지고 그냥 뭐 여기 동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저희는 이 동네에서 완벽하게 최고의 국어학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만만히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믿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일단은 뭐 학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 개인적인 어떤 설명회를 조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특히나 이 설명회는 예비 고1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고등학교 국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걱정하고 계실 분들이 바로 예비 고1 어머니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비 고1 국어 설명회를 챕터 3로 나눠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요, 여기 컨텐츠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국어는 중학교 국어와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다르다면 챕터 2에서는 대체 이 고등학교 국어를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챕터 3에서 어떤 말씀 드릴 것이냐. 자, 중3 겨울방학 12월, 1월, 2월 요 3달 동안을 어떻게 보내야 고등학교 국어 가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챕터 1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챕터 1입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중학교 국어와 대체 어떻게 다른가? 중학교 국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문제 2개 여기 실어놨습니다. 위에 거는 중학교 국어 문제예요. 다음 중 소설 속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아무래도 이 소설이라는 것에서 인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소설이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되어 있다면 인물 문제는 꼭 나오는 편이죠. 중학교는 보통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1번의 경우 나의 누나의 이름은 정림이다. 팩트체크 문제죠. 2번 나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형선이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다. 친절한 사람인지 아닌지 애들 다 알아요. 이 정도는 자습서 보고 외우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다 그렇습니다. 팩트체크 위주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잘 맞출 수 있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문제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국어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자, 5번 돼 있고요.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인물 제시 방법이 보기와 다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이 아마 교과서 지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과서 지문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단순히 인물이 팩트체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물 제시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의 차이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문제 속에는 어떻게 드러나 있냐. 사실 그랬잖아요. 중학교 기출 문제에서는 대놓고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성격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냅니까? 은근하게 대놓고 물어보지 않고 숨겨놓고 물어보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교과서 지문 외에도 보기 지문을 또 알아야 되네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더 보실까요? 14번 문제 보시죠. 자, 나와 보기에 나타난 운율 형성 방법과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나 같은 경우는 현대시 문제였어요. 보기는요, 고전시가네요. 고전시가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의 시조지요. 자, 현대시와 고전시가 특히 조선시대의 시조를 운율 형성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평범한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냐? 선택지 한번 보시죠. 1번 보시면은 정의성이 전문 강의 삽을 싣고 2번, 3번 요까지 1, 2, 3번 세 선택지가
현대시 외부 지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4번 선택지 보시면 작자미상 가실이 되어 있죠. 요거는 고려 소교라는 갈래죠. 5번 보시면요 정철이 송미인공 나옵니다. 요건 뭐예요? 조선시대의 가사라는 갈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과서 지문이 현대시 한 편인데 외부 지문이 총 6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6개 중에 3개는 현대시, 3개는 고전시가. 심지어 이 고전시가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고려 소교, 조선시대 시조, 조선시대 가사까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고려시대 때부터 현대시까지의 전체적인 이 시가의 발전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만 이 문제가 파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고3 애들 뭐 내신 문제냐? 아닙니다. 이거 고1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갑작스러운 난이도 변화가 크단 말이에요. 문제 하나 더 보실게요. 자, 그 옆에 서답형 문제 하나 나와 있죠? 서답형 문제,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겁니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서술형 문제라는 거 어머니들도 사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고등학교의 서술형 문제는 기준이 많아요. 거기 보시면은 자, 조건이라고 달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조건 보시면은 1, 2, 3, 4 조건이 총 4개예요. 이 문제가 지금 4점짜리 문제인데 조건이 4개라고요. 이 조건들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1점씩 깎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내신 공부 열심히 해서 막상 시험장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은 아까운 1점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1점이라는 게, 아니 선생아 1점 그거 하나 깎였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겠냐 하실 수 있지만, 객관식 문제에서요 제일 높은 점수가 제일 높은 어떤 점수가 3점 한 7점 이렇게 돼요. 제일 쉬운 거는요 2.8에서 3.2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와 정말 쉬운 문제의 점수 차이가 사실 1점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서술형에서의 1점 차이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시험은요 중학교 때처럼 적당히 대충 준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요 정도로 그래 내신은 어려운 걸 알겠어. 하지만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 쳐봤는데 좀 잘 하던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고등학교 국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수능 여태까지 이 표준 점수 이 점수표가 나와 있잖아요. 2019년에 사실 이 표준 점수가 정말 최고점을 찍었어요. 사실 이 수능이라는 어떤 시험에서 표준 점수가 140 이상만 넘어주면은 야 이번 수능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1등급 어때요? 수리 가형이 133점, 나형이 139점이죠. 근데 국어 어떻습니까? 국어 표준 점수 150점이에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거든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출근길에 길 가다가 횡단보도에 코끼리가 건너가고 있네? 거의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점수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2019년이 이것이 국어의 어떤 이 표준 점수 150점이 한 순간적인 일의 현상일 줄 알았어. 잠깐 이러고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2020년도 2021년도 자 국어는 표준 점수를 계속해서 높게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140점, 21년도 144점이네요. 이번 수능 진짜 아직 일주일도 안 됐죠? 그런데 벌써 무슨 말 나오고 있습니까? 국어와 수학이 가장 어려웠다. 이번에 국어 1등급 80점 초중반대라고 하죠. 국어는 언젠가부터 이 국어영수 뭐 다 포함해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아직도 뭐 중학교 특히나 중학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학원을 굳이 다녀야 되나 솔직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아직도 많아요. 이제 국어는 옛날에 그런 국어가 아닙니다, 어머니. 국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미리 준비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야 하냐.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잘 준비된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죠? 자, 최고는 최고가 만든다 장종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역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뭐 수학 같은 경우를 보죠. 수학은 스탠포드 나온 분이 뭐 최고라고 해요. 하버드 나온 분도 있을 거고요. 옥스퍼드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영어는 당연히도 그렇겠죠. 그런데 국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어에서 최고의 대학은 당연히 서울대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까지 졸업을 하고,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 제 논문도 나오거든요. 물론 읽지는 마시고요. 여튼,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저 같은 경우는 국어를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게다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국어가 가업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전문학 박사시고 저는 현대문학 석사예요. 제 동생도 국어 강사를 하고 있고요. 제 아내도 국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희 가족 전체가 이 국어 강의라는 것에 몰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책임감으로는 이런 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젊은 감각, 세심한 소통. 이거는 제 자랑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절 참 좋아해요. 제 수업이 솔직히 좀 빡세거든요. 쌤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내신 강의의 경우는 특히나 더 되게 빡세게 애들 잡는 편입니다. 숙제도 많고요. 시험도 어려워요. 그런데 애들이 제 수업을 즐거워하면서 들어요. 왜? 수업이 일단 재밌으니까. 학원 오면은 일단은 즐겁게 공부하고 가니까.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머니들 애들 학원 많이 보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일단은 쌤을 좋아하거나 학원을 좋아하거나 해야지 무슨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해요. 그거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숙제 주고 좋은 교재 주고 해도 애들 공부 안 하거든요. 일단 애들과 저희 관계를 한번 봐주세요. 애들 열심히 할 겁니다, 어머니. 그 다음, 자, 교재 및 수업 자료 있는데요. 요거는 뭐 학기에 따라서 또 과정에 따라서 정규와 내신, 교재가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권 말고도 수많은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소수설명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어휘장도 받아가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와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동의 후기로 검증된 사람들에게 배워라. 후기들. 네, 뭐 최근 받은 것부터 뭐 완벽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런 거 보내는 이유는요. 감동해서예요. 저와의 어떤 관계에서. 특히나 이게 또 결과로 나와주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저도 되게 고맙거든요. 이런 거 받으면. 네, 이런 얘기들 잘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다음 보시면은 중3겨울 그래. 너한테 배울 건데 내 애를 너한테 보낼 건데 그래 중3겨울 그러면 우리 애 어떻게 준비해 줄 거니? 저는 일단 12월과 1, 2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려고 해요. 12월 달에는요. 저희 이 학원 선생님들과 이 아이들이 첫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소개하는 달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수업 방식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란 이런 것이다. 문학, 독서, 문법 전부 다 한 달 동안 맛보기식으로 예고편식으로 다 보여줄 거예요. 다 보여주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와 공부해 나갈 것이다. 교재는 이런 거 볼 거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푸는 거다. 다 알려줄 겁니다. 한 달 동안요.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이게 저와 이제 정윤희 원장님께서 둘이서 이제 고등학교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내신 선행 위주로 그 다음에 정윤희 원장님께서는 이제 수능 위주로 가시려고 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사실은 둘 다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내신 대비 위주로 가려는 게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어휘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 수업 자체를 잘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금 솔직히 이 아이들의 어떤 상태에 대한 파악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건 학교 쌤들 잘못이 아니라요. 코로나가 이거 길어지다 보면서 특히나 이번에 예비고에 올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2, 중3을 다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학교를 잘 안 가고 집에서 계속 유튜브나 보고 이러다 보니까 글 읽는 방법 자체를 너무 몰라. 근데 학교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부터 가르치면서 갈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평균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이 학교에서 배울 것들 미리 한번 잡아가지고
학교 가서 좀 알아듣게 그렇게 만들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많은 거 없습니다. 한번 보내봐 주세요. 저는 늘 아이들 가르쳐 오던 사람이고요. 저 뭐 이력 같은 거 지금 얘기도 안 했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신 있습니다. 아이들 맡겨주시면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고3까지 쭉 갈 수 있도록 어디 국어 하나만큼은 다음 학기는 또 어딜 보내볼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게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까지 유종임이 국어학원 원장 장종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